반갑습니다. 밝은별입니다. 저번 편에서 홍건적의 난의 편승에 땅을 크게 한몫 가져왔죠. 일단 진나라로 주문화를 갈아탑시다. 중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덕분에 능력주의도 즉시 수용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후시노고 및 편집 중인 지금 생각해보면 조지아로 주류 문화를 가는 게 베스트였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 때는 조지아 문화가 없었네요. 한편 계층들에게 특권 마구 부여해줍시다. 어차피 우리는 약 100년간은 땅에서 세수를 못 뽑아냅니다. 교황령에게서 상납받는 돈을 어떻게든 아끼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폭발적인 확장으로 인해 증폭되는 정통성과 외교 비용도 문제지만 이에 더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물 유지비까지 매우 치명적입니다. 지현, 도서관, 지방주둔군, 장터를 모조리 파괴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땅에서 세수를 못 뽑아냅니다. 영토 확장이 너무 극단적이고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도 내각이 못 따라갑니다. 일단 조지아 변신도 거쳐볼 생각이니까 조지아 견제 준비합시다. 중국 인구가 너무 많아서 중국 쪽에서 조금만 더 확장하면 이제 조지아 문화는 퍼센트에 잡히지도 않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일단 수용 문화여야 주류 문화로 갈아타던지 할 텐데 말이죠. 한편 체르케스 지방에는 향후 수도 이전을 준비해야 하니까 속국 배치 후 외교 합병 준비하는 것으로 핵심박을 준비합시다. 천도는 언제나 핵심이 박힌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조지아에게 의회 명분 선전포고 들어갑니다. 아참 이베리아계 문화는 전부 용인 문화, 수용 문화에서 탈락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보다 지중해 쪽에서 침공할 일이 잦아요. 징지병은 오로지 주류 문화와 용인 문화에서만 뽑아올 수 있는 걸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상륙을 위해 마트레가 지역에 성체를 하나 건설해뒀으니 참고하세요.
한편 중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중국 권역에 일부러 속국 하나를 배치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 권역에 수도를 둔 중국 문학의 국가죠. 홍건적에 난 AI들은 같은 중국 권역 수도 중국 문학 국가를 향해 지역 패권 경쟁 명분을 난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명분도 공격자, 방어자 모두 프로빈스 요구에 있어 98% 할인입니다. 말인즉슨 탐스러운 중국 땅을 2% 비용으로 다 퍼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덕분에 우리가 무슨 난리를 쳐도 내각 관료들이 소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홍건적 국가들은 즉시 병합하는 특권이 있지만 우리는 AI를 역이용하는 것이기에 그 혜택은 여진 형성이 아닌 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든 중국 땅을 즉시 핵심을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중화제국과 대원을 한꺼번에 파괴해버리고 중국을 재형성하여 태그 차이나로서 대원의 핵심을 모조리 계승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 형성은 티어 4로 간주하기에 저로선 무조건 티어 1 체르케스 오스만 그리고 티어 2 조지아를 형성한 후에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문제가 두 개 더 있습니다. 대원을 완벽하게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몽골 북부와 같은 총구석에 박힌 프로빈스까지 싹싹 긁어내야 하기에 지도를 계속 훔쳐야 하고요. 덕분에 폭증한 외교 비용 최대치가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중국 형성은 무려 1280지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뭐 스코어 할인은 펑펑 퍼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미병합 상태로 1280지점을 확보하고 그런데 미병합 상태로 1280지점을 확보하고 궁정 비용과 외교 비용을 버텨야 합니다. 평균 지배력이 낮아져서 외교 역량까지 터지기 시작하므로 영토를 거의 확보한 르네상스 중후반이 가장 위험합니다. 좋아요. 일단 이제 이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조지아 전쟁이나 계속합시다. 조지아에 신경 쓰는 사이 진나라가 대원을 퍼먹고 국경 붙었군요. 코케테무르와 대월이 패권 경쟁 시비 맞고 역으로 중국 퍼먹는 상황이 제일 곤란한데 다행스럽게도 코케테무르는 우리가 견제에 성공했으니 홍건적들에 집중합시다. 참고로 중국 형성의 조건이 의외로 꽤 까탈스러운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문화권이면서 중국 권역에 수도를 두고 있다. 둘째, 대원이 멸망한 상태다. 셋째, 홍건적의 난이 끝난 상태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화제국이 파괴된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가 1000명을 빼앗으면 절대 안 돼요. 이 탓에 베트남과 코케테무르를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베트남과 코케테무르가 대규모로 영토를 먹어버리면 저 두 친구는 당연히 홍건적 명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종교전쟁이나 의회 명분으로 하나씩 먹어야 합니다. 일단 조지아 문화 땅 뺏어주고요.
독립총대주교 유지로 관용도 가져와주고요. 조지아 문화를 수용 문화로 만들어 줍시다. 문화 역량 터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각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역시 병합인데 우리 어차피 내각으로는 병합 못합니다. 마트레가 조지아, 중국 권역의 핵심 하나씩만 만들면 되고 그 정도는 외교 합성으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일단 과세 자산이 너무 불어나면 당장은 곤란하니까 동중심으로 뺐죠.
영토 늘어났으니 지출이 폭증하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장 지현으로 들어가서 싹 다 지워줍니다. 우리는 중국 환경상 징집병 위주로 전투를 강요당하기 때문에 의회 회기마다 가능하면 징집군 확대 요청 버프 눌러줍시다.
몽골 반란은 쿨하게 독립하라 그럽시다. 어차피 나중에 또 먹을 수 있는 땅인데다가 대원까지 자꾸 엮여서 꽤나 귀찮습니다. 아참, 그리고 귀족과 성직자 세금은 무조건 0으로 배치하세요. 귀족 내전과 성직자 내전이 일단 터지면 중국 땅 구할은 들고 일어납니다. 충성도를 90 이상으로 만들면 즉시 몽기가 해산하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나라에게 땅을 왕창 뜯어오는데 성공한 아라곤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격 유도를 위해 배치한 속국에 미리 종교전쟁 명분을 가져옵니다. 이 친구를 해방해준 후에 바로 종교전쟁 명분으로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살짝 전쟁 점수 가져온 후에 항복안으로 3교를 강제 개종 당합니다. 2단으로 개종만 허용 규칙은 2교로의 개종은 봉쇄하지만 종교전쟁 명분에 의해 강제 개종 당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3교에는 다른 2교로 개종할 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다만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죠. 강제 개종을 당한 경우에는 타겟 국가의 불교 조직체에 자동 가입합니다. 3교의 경우엔 보통 유교, 도교는 고정이고요. 나머지 한 개일 텐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세 번째 종파를 냉대하여 화엄종으로 입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미병합 지역이 모조리 종교 반란 쪽으로 불만도가 쏠리거든요. 티베트 불교 반란 같은 거 한 번이라도 터지면 바로 나라 망합니다. 탈퇴 후 입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내각 업무로 티베트 불교 광신도를 억제해주세요. 좋아요. 이번 편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주시면 아주 좋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